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이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눈에는 다 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근데 요즘에는 한국말 할 뿐 아니라 그건 기본이에요. 사투리도 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주체적인 나라죠.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나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걸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국력이 신장해서 나라가 이제 옛날보다 엄청 잘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보통 외국인들이 다 한국말 써요. 옛날에는 그런 거 상상을 못 했거든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한다는 거를. 근데 요즘에는 한국말 할 뿐 아니라 그건 기본이에요. 사투리도 해요. 근데 그 외국인이 표준말을 또 잘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흉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칭찬해요. 아, 구수한 사투리를 쓴다. 완전히 한국 사람이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그 열등감,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한국말을 막 하면요. 기특하다고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고쳐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건 그때 쓰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한테 한국 문제를 내잖아요. 한국말 문제를. 그럼 오답이 막 나와요. 근데 오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전부 다 맞춰요,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외국인은요, 흠잡을 치 없이 그 한국말을 구사하면서 내용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국 사람한테 지적질을 해요. 그 단어는 맞지 않는다. 그 경우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당황을 하면서 살짝 기분이 나쁘죠. 왜? 우리가 그 외국인인데 이 사람이 한국말 잘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적질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도 역전되면 곤란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곧 극복이 돼서 외국 이야기들 있잖아요. 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걸 하는데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마 외국인이 앵커나 MC로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 명 있고 또 외국인이 이제 앵커예요. 그래갖고 브라질에서는 어떤가 지금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파원한테 질문도 하고 미국은 어떤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 어떻게 느낄 거라고 저는 예상하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글로벌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정말 세계의 일원이다 이런 걸 느끼겠죠. 근데 예전을 보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이 약간 그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눈에는 다 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다른 나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얼굴 하얗고 눈이 푸른색도 있고 막 이런데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 미국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거기에 뭐 유럽인도 있었겠죠. 근데 모르니까 다 미국인. 근데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했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을 붙이면 어떡하나, 나한테. 나는 뭐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말을 나한테 이렇게 붙이면은 그거 곤란하다. 그러니까 항상 거리를 둔 거죠. 그래서 제가 80년대, 90년대까지 어떤 그 광고를 기억하냐면요. 시청 앞인데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인이 지나가는데 물어보려고 하면 막 도망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광고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길을 물어보려면 기본적으로 한국말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말 못하니까 자기 나라 말로 물어볼 수 있잖아. 영어로 물어보든 뭐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영어를 못하면요.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쪽팔릴 게 없어요. 어떤 언어를 물어봐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난 그냥 한국말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주체적인 나라죠. 그 프랑스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영어로 막 물어보면 모르면 뭐 불어를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본 사람이 시끄러워서 가거든요. 되게 시끄럽구나.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 우리가 이제 국력차가 안 되는 걸 의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약한 나라고 못 사는 나라니까 부자 나라한테 뭔가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뭐 외국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갑자기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부터 겁부터 먹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말이다 이거죠.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막 얘기하고 그런데 외국인인데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이게 어떤 뜻이었냐면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력이 신장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겪었는데요. 인도 사람인데 한국말 배우러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한국말 몇 년 배워요? 한 2, 3년을. 그래서 왜 배우냐, 인도 사람이. 그랬더니 인도에 이제 제철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인도로 돌아갔거든요. 그 이메일을 보니까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제철 공장에 취직하면 굉장히 잘 사는 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지금은. 베트남에서도 배우러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왜? 한국말을 배우면 돈이 된다는 거죠. 훨씬 더 남들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쓴다.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관해서 우리가 자부심이 생겼고,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출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태어나에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못 살던 그런 시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에서 이제 우월감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외국인의 그 한국 방송의 출연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구독자 1000명이 뭐 되가나 봐요. 일단 댓글을 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좋아요만 쓰지 마시고, 뭐뭐 해줬으면 좋겠다. 난 이런 거를 듣고 싶다. 이런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면 그 중에서 5분을 골라서 이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이제 덤으로 제가 그 책까지 드린다. 이런 이벤트죠. 많이 응모해 주세요.